네, 실시간 진단. 요즘은 좀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화 시청자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현대건설을 네.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내려가서 이걸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지, 가지고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는지 네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 현대건설 매수가와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43,600원에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네. 예.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또 당시의 매수가는 더 높으셨는데, 그래도 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 놓으신 많이 상황입니다. 예, 예. 네. 현대건설이 지난해 9월부터 계속 내려왔고요.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까지 최근에 내려왔었죠. 예. 제가 지난해 고점 대비. 제가, 예, 예. 제가 현대건설 가지고는 수익을 보고 팔고 그런 아.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서 저는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또 매수하고 나서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음.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여러 차례 트레이딩해서 네. 수익을 보셨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세 분 전문가 가운데서 선택해 주세요. 이동근 전문가님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홀딩입니다. 가지고 계십시오. 현대건설 빠진 거는 왜 빠졌는지, 아시죠? 지난 연도부터 해서 지금 산업재,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실적 부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빠졌고,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중동 쪽의 수주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23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뿐만 아니고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가, 종목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 20.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관들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에소일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고 유가가 폭락이 나와도 약간 양봉이 나오거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소일 왜 사느냐고 기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요,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유가가 조금 있으면은 바닥치고 올라오면은 충분히 수익 날 거니까 산다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국제유가가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에소일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조금 있으면 국제유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치고 올 상반기 안에 유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산업재 건설 쪽의 흐름들도 호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을 보셔야 돼요. 앞에도 이제 그 모두의 제가 부동산 3법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자재 쪽을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건자재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건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그 현대건설 쪽에서 서울 마곡 지구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간 단위로 방문객이 한 7,500명 정도, 그 다음에 한 며칠 됐는데 한 45,000명 정도 방문을 했다 그럽니다. 주말 되면은, 거의 인파가, 상당히 이제 몰리는 이런 국면입니다. 대기업 쪽에서 내놓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무한판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실적 그러니까 23일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저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저점을 잡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 뭐 43,6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고요. 예,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고 목표 가격은 상반기 정도까지 한 4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러면 계속 홀딩해서 가지고 갈까요? 예, 가지고 가시고요. 예. 예,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뭐 자르려고 하셨으면은 빨리 자르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자르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시킨 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시다가 또 갈등되시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상반기 내내 보유 관점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시죠? 예, 태평양 물산.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6,000원에 15%인데요. 네네. 오리털 만들죠? 맞나요? 네. 예. 네. 추세를 유지하는 듯한데 최근엔 좀 더디네요. 네, 저는 11월 달에 샀어요. 아유, 그러니까 좀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 하셨겠네요. 네. 예. 주가가 또 조금 내렸어요. 그 기간 동안은 또 사신 이후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잡고 가야 될까 싶어서요. 시청자님은 얼마 정도 생각하셨나요? 글쎄요, 저거 신고가 좀 뚫었으면 좋겠구만. 그렇죠. 신고가가 7,410원입니다. 과연 돌파 가능할지, 모멘텀과 기업 내용 튼튼한지 오늘 또 세 분 카운슬러께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장용준 과장님이요. 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태평양 물산으로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정도는 고생도 아닌 것 같고 워낙에 회사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사실 좀 밀렸을 때도 뭐 배당 한번 뭐 물론 배당금은 워낙 적게 주는 회사긴 한데 한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회사냐면 OEM 의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OEM도 하지만은 자체 브랜드로 뭐 지오지아 아니면은 탑10 같은 걸 성공시켜서 주가가 이제 확 올라갔는데 태평양 물산은 OEM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탑10을 하는 신성통상과 다르게 그쪽은 니트 위주고요. 그게 이제 봉제 의류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오리털 같은 패딩 용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무역 사업에서 식품 쪽, 그러니까 쌀 가공 쪽도 하고 있고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이익이 많이 나지만 안 좋은 부분은 부채가 좀 많거든요. 부채가 좀 많아서 이자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항상 갉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자 비용 커버를 훨씬 많이 하는 부분으로 이제 캐파가 커져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이 아마 1조 가까이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순이익 기준으로는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성장성을 감안을 하고 이익이 들어온 걸로 이제 부채를 일부 갚는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상이 한 300억 정도의 예상 이익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조금 부채가 많고 이게 업황이 의린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OEM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10%를 감액을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2,700억 정도인데 그러면은 7,0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차트로 봐도 그 정도 구간이 좀 적정 구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이 두 사선이 전 저점을 좀 이어간 선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선은 주봉상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했던 선을 그 전 고점하고 한번 이어봤던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좀 더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갈 건데 그때 만나는 정도가 7,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7,000원 이상이 가면 좋겠지만 트레이드로 봤을 때 7,000원에서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이익을 땡겨왔을 때의 밸류에이션 적정으로 봤을 때 7,000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구간은
조금은 오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7,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 좀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못 가고 그러면 제가 사설을 그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만나겠죠. 그거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6,000원하고 7,000원 사이에서 좀 트레이딩으로 해보시는 게 뭐 나는 정고점까지 계속 홀딩하겠다. 이것보다 아마 더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7,000원에서 좀 줄이거나 자르고 다시 내려왔을 때 한 6,000원 기다려 봐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트레이딩 하는 게 뭐 7,400원 그 전고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손절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마음에 드시나요? 네네. 네. 7,000원에 도전을 좀 기대해 볼까 했는데 박스권의 트레이딩 권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시청자분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어떤 종목 갖고 고맙습니다. 계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네. 120만 원에 10%예요. 네. 어떻게 120만 원에 또 10% 잡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잘하셨네요. 예, 네. 혹시 단기간에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신가요?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1.68% 상승했고 장중 고점에 마감됐고요. 140만 원 선이 눈앞에 왔습니다. 도와드릴 부분 어떤 점일까요? 그 액면 분할 때문에요. 네. 그걸 궁금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요. 네.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께 판단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동근님이요. 예,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뭐 삼성전자 아주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확대 이런 내용들하고 지금 4분기 잠정 실적이 지난 1월 8일 날 나왔는데 5.2조 정도 나왔죠. 뭐 방송 시간에서 여러 번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선 사업부하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가전하고 이렇게 이익 규모가 적절하게 잘 그 분산이 돼 있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65에서 75%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한 35%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다른 쪽에서 받쳐주면서 실적의 변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 1분기부터. 이렇게 이제 분석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히려 이제 실적은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냐. 이번 나온 거.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뭐 해당 사항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애플이 급등이 나왔던 내용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이번에 이제 27일 날 애플 실적 발표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사주 매입 확대라든지 배당 확대 나올 걸로 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런 어떤 수순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정부 그 거래소나 이쪽에서 나온 거는 고가주들 중에 유통 물량이 부족한 일정 수준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면 관리 종목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야 유통이 어느 정도 되는 주식이니까 그 규정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황제주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중주로 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지만 이제 액면 분할도 사실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의 어떤 안에 내재 가치가 변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다음 또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어디에서 이제 매도할 것인가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45만 원짜리가 보이고요. 네. 아래쪽으로 빠지면 135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고 박스를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지지한다라는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고가로 해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후에 빠지면 135만 원이에요. 135만 원짜리를 깨면은 이익 실현을 단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하시기 바라고 그걸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입니다. 가져가시면서 위쪽에 올라오면 145만 원짜리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진단 이어갑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딱 3분 진단 올려주셨는데 최대한 한번 소화해 보겠습니다. 안 해드리면 또 섭섭하죠. 행복지킴님께서 아시아나항공을 6,206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 2,810원에 마감됐고요. 오늘도 2%가 상승했습니다. 오정우 전문가님, 네, 뭐 연말 연초에 또 대박 종목 네. 항공주 되겠죠. 네. 예, 얼마 선에서 팔면 딱 좋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이라고 뭐 적정, 특히 이제 유가하고 워낙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여객기 운송 실적이나 이런 쪽이 좀 좋아가지고 실적은 호실적을 좀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 하락 부분에 이 제트유의 그 하락 부분이 4분기 실적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하면서 1분기 실적도 좀 호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제인 이제 금호산업의 이제 그 매각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가가 여기서 뭐 갑자기 뭐 50불, 60불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바로 유가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금호산업 최대 주주 금호산업 M&A가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뭐 최고로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5일선 지금 계속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 그리고 그 금호산업의 M&A 어떤 이슈 마무리 뭐 이런 쪽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시면은 최대한 이익을 잘 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타이밍과 5일선만 보시면 고민 없이 네. 매매하실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또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종목 가지고 와주셨죠? 네, 네. 네, 어떤 종목이시죠? 예, 예. 한전등 KPS인데요. 네네. 81,500원에 15%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그게 좀 오르다가 또 빠지고 해서 12월 달에 다 매수했거든요. 아, 네. 예, 12월에 11경에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오르는 듯 하다가 어제 다시 내리면서 딱 매수가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고요. 오늘 다시 주가가 2% 올라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2%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세 분 카운슬러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예. 저 이동근 전문가님요. 예, 전문가님.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전 KPS 뭐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매출액은 한 7.5% 정도 증가될 것 같고 한 3,643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감소되는 한 700억대 초반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통상임금 문제, 뭐 현대차는 뭐 성수했습니다만은 통상임금 문제가 걸려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현금이 정근사 분석에서 보면은 막 1,8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확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작년 또 한 11월 달 부분에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등 나왔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 쭉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죠. 상승 흐름이 나왔고 9만 원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그동안 이제 유지되었던 상승 흐름 자체가 훼손이 되었고 지금은 대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반등 구간에서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목표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 이번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목표가 8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 제시하겠는데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8만 원짜리입니다. 요 가격대 이탈하면 역시 또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익 보시길 예. 바랄게요. 예,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또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가을사리님께서 오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5,980원에 20% 비중. 이분께서도 오택 가지고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5,840원에 오늘 종가 나왔습니다. 장용준 과장님. 예. 네. 주가 전망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예,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상당히 좋은 회사고 이익도 수준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용 냉장고나 산업용 에어컨을 만드는 게 메인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자회사가 하는 사업인데 본업에서는 그 앰뷸런스를 만들거든요. 앰뷸런스를 만들고 신사업으로는 자동차 튜닝 사업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전망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하고 이제 재무적으로 부채를 좀 살펴봤을 때 이 BW 물량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발행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은 리픽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사할 수 있는 가액을 조정을 하는데 이 70% 최저가가 4,000원대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중소형주 좀 장난치는 종목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BW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사실 주가가 빠져야 유리한 거거든요.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가 낮아지고 행사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 신용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해소된 다음 아니면 이게 차라리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다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 구름대 들어가려고 하기 전부터 계속 옆으로 기었다가 지금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행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짧을 거다. 저는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유효했지만 이게 실적의 성장이 아니라 실적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저는 반등이 높게 보지는 않고 6,300원 정도 이 구름대를 뚫기는 좀 힘들고요. 거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6,300원대인데 그 전에 6,050원 정도에도 사실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6,050원에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6,300원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이 리픽싱을 한다고 했을 때 억지로 만약에 주가를 뺀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요 라인인데 5,75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하면 한 번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리픽싱이 끝난 다음에 차라리 한번 다시 재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미란 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 통화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이나 했죠. 아, 반갑습니다. 네, 권미란 앵커님 오래됐어요. 안지가. 지금 제가 안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초반기부터 저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제가 한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먼저 고가가 47,500원, 15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계속 한 열흘 정도 부합해서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네. 신고가를 좀 가지 않을까 해서 네. 한샘을 한 6만 원대부터 매매를 계속 사고 팔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에서 제가 잡긴 했는데 네. 수익은 많이 났는데 회사가 워낙 좋아서 급등락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 팔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저께까지는 계속 이제 그 횡보를 해서 좀 어제도 안 팔고 버텼는데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어떤 점 저희 더 그러면 가져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어떤 네. 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도 되는지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최근 10거래일 동안 아주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자, 그럼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이 전략을 도와드릴까요? 예, 오정훈 차장이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320억 정도로 보는데, 이제 한샘에 대한 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밸류예요, 밸류. 밸류가 지금 시총이 거의, 얘네가 지금 3조가 지금 3조 4천억인데,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1조 넘는 어떤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밸류가 뭐 퍼밸류가 거의 뭐 30배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구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고밸류를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붙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그만큼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면 갈수록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거는 그런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관들은 팔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힘으로 지금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뭐 이케아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뭐 매기 효과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한샘이나 뭐 이런 쪽에 더 뭐 수요나 이런 쪽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좋은데 지금 자칫 잘못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확실하게 더 오르지 않으면은 지금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지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그래서 뭐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14만 한 6천 원, 7천 원 정도가 이제 최고가가 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여기가 만약에 뚫고 15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게 여기서 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하셔가지고 비중이 지금 몇 프로 갖고 계신 거죠? 20% 정도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줄이시고 또 5% 이런 식으로 좀 줄이시면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아주 뭐 소폭의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되긴 하지만 뭐 15만 원 이상에서 올라가가지고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기다리시면은 다시 또 조정 받을 수도 있고 박스권으로 그다음부터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7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 계속 하고 계셔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다음에 감사하고요. 통화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운슬러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